뛰어다니면서 싸우면서 막 진짜 기사는 핸들 놓고 도망가고 막 밥도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고 10분 내로 드세요 이러면서 밥 먹으면서 사진을 왜 찍냐고 지금 사진 찍은 시간 들으면 동시에 찍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토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때는 아주 악랄하게 변합니다. 예, 왜냐면 진행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관광지를 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토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상담할 때 물론 우리 회사 상담 직원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담 직원을 안 늘리냐고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상담 직원이 늘리는 만큼 여행 경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 현장 스태프 우리가 그래도 베테랑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OP들도 다른 회사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일 양은 많지만 그렇게 해서 단가를 다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걸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점찍기 투어를 피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건강하실 때 멀리 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 체력이 떨어지면 힘들어요. 사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캐년도 2, 3, 4 하던데 2시 이상 3시 식사 4시 출발. 아유 그럼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캐년을 봐야죠.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가슴이 뛸 때는 저는 가이드는 연기자다 이렇게 했던 게 제가 일본 가이드 처음 할 때만 해도 지금부터 약 15년은 더 된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전 연기자였다는 게 사실 보면서 그렇게 감동받지는 않았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냥 텔레비가 좋고 술이 좋고 이랬던 나이가 10년 지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 멋있더라고요. 아 이게 멋있었나? 맨날 보던 건데 멋있네. 근데 그만큼 나이를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슴이 뛸 때는 좀 늦대요. 다리가 뛸 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가슴이 뛸 때가 아니라 다리가 뛸 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체력이 있으실 때 멀리 가세요. 가까운 일본, 중국, 뭐 이런 동남아 좀 더 기운 빠지고 가시는 거예요. 저 10년 넘게 가이드하는 동안 어머님 일본 못 오게 했어요. 멀리 가시라고. 기운 나실 때까지 가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시고 다니진 않습니다. 다행히 큰딸이 있어. 딸 둘이 있으니까 큰딸이 모시고 다녀요. 저는 3년 전에 홍콩 여행 간다 그래서 전 그때부터 난 가족 여행 하지 않겠다. 가면 뻔하잖아요. 저는 우리 쌤도 아까 축구 시간다고 했지만 저는 이제 아버님이 3살 때 이제 교통사고 돌아가시고 3남매를 어머님이 키웠어요. 바느질 하셔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라마를 봤어요. 우리 옛날에 텔레비 한대잖아요. 스포츠 못 봤어요. 저는 드라마 봐야지 어떻게 스포츠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축구보다는 드라마가 좋아요. 그래서 약간 녀석적인 이유가 드라마를 맨날 보니까 막장 드라마 보고 살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살아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스포츠는 저도 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포츠 축구에 미친 나라잖아요. 가끔 기사님이 그래요. 넌 축구하는데 밥이 넘어가니? 넘어가. 그러면 신기하대요. 왜냐면 축구밖에 모르는 나라죠. 스페인도 우리한테 굉장히 축구에 한번 진 적이 있어서 더 기억력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그 거리 응원은 우리나라가 원조잖아요. 그 거리 응원을 현대에서 주최해요. 이 나라 할 때 재밌었어요.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마드리드에서 저 작년 6월달에 이제 왕이 살아있는데 왕이 바뀌게 되는데 그 전날이 바로 월드컵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결정전이었는데 그날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졌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탈락을 결정지고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다음날 대관식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싫었던 거는 식당을 코앞에 두고 차가 못 들어갔어요. 스페인은 나는 축제의 나라라는 게 여러분들 내가 축제 때 오면 뭘 할 수 있을까? 여기를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 달 전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즌에는 그 반경 1km 안에 1시간 거리 안에 호텔을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 아무 행사 안 걸리고 피해 다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얘기하고 행사 진행에 뭐 우리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는 못 하시면 스페인 못 오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권할 때 여러분들이 편했어 이렇게 권하지 말고 꼭 일정을 골라서 가라고. 스페인이 일정이 스포모 일정 우리가 흔히 특전사 일정이라고 부릅니다. 강한 정신력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강력한 정신을 갖고 있어요. 비가 오든 폭풍이 치든 우산대가 부러져도 생명의 지장이 없는 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내일이 없어요. 일정이 그날 다 소화해야 되는 일정이야. 하나 깨지면 박살나는 일정이에요. 우리 선생님 맨날 나는 괜찮아요. 어차피 끝나는 시간 같으니까. 저는 안 그래요. 심장이 뛰잖아요. 시간 우리 팀은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일정도 잘해주고 있으니까 요렇게 무난하게 흘러가시고 딱 한 가지 건강만 관리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체력, 건강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것만 잘 유지해 주시면 편안하게 즐거운 일정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제일 불안한 건 이제 오늘 까부다라고 했는데 가는데 울타리 넘어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하다는 곳에 제발 근처도 가지 마시고 사진 여기서 찍어도 잘 나오고 저기서 찍어도 잘 나가니까 위험한 곳은 가지 마시고 걸으실 때 항상 밑에를 자주 봐주세요.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돌바닥이니까 많이 다치세요. 사실은 다치면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넘어졌을 땐 또 그냥 살짝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음날 보면 다 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만 신경 써주면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잠시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2차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저 지겨운 가이드하고 인솔자하고 번갈아 가면서 괴롭히네. 자, 저도 제 일을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프로토콜에 보면은 들려드리려고 준비해놓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비디오도 있고 비디오가 명물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만든 거라 아주 최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보셔야 하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휴게소에서 마음을 잡았습니다. 비디오 틀기 전에 옛날 얘기 하나 해놓고 이야기 틀어드려야겠다. 이야기 끝을 들어보시면 이야기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제가 그 자식이 몇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영화 봤던 후아나의 그 불효자 아들이 있었죠. 카를로스 5세라고. 왜 아람브라 궁전에서도 카를로스 5세 궁전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동상도 보여드리고. 그 카를로스 5세한테 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딸이 이름이 또 후아나네요. 이 후아나가 포르투갈에 시집을 왔어요. 그 후아나의 아들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후아나가 이 스페인 공주로 태어나서 포르투갈 왕자한테 시집을 왔어요. 근데 임신까지는 했는데 애를 낳기 전에 왕자가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왕자가 죽었어요. 포르투갈 왕자가 죽었어요. 근데 애를 낳는데 애는 이제 유복자로 낳았어요. 이름을 세바스티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애를 낳는데 남편도 없고 스페인도 아니고 후아나가 여기서 지내는데 척척했었나봐요. 남편 없이 애 키우기에 좀 싫었었나 봅니다. 세바스찬이 어렸을 때인데 오빠 펠리페 2세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후아나가 결심을 했어요. 나 스페인에 돌아갈래. 그래갖고 그 어린 아들을 두고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에서 죽을 때까지 공주로 살았어요. 나는 스페인 공주 후아나 서명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거 한 2달 공부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진짜 짠했던 게 그 밑에 한 귀절이 더 있었어요. 저는 그 귀절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후아나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후아나는 공주로 그냥 죽었고요. 자기 뱃속에서 난 애는 포르투갈에 남겨두고서 죽을 때까지 다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시 보지 않았어요. 이 세바스티안은 어렸을 때 할머니 카탈리나라고 하는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 할머니가 키웠어요. 할머니가 키우다가 할머니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키웠냐면은 예수회에서 키웠습니다. 예수회에서 키워서 얘가 이제 왕궁에서 예수회처럼 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왕위가 세바스티안한테 넘어가야 하는데 세바스티안이 어려갖고 왕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삼촌 엔리케라고 하는 주교인데 그 왕의 섭정 노릇을 했습니다. 나이 차가 많이 났어요. 섭정 노릇을 해서 애를 키웠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과연 예수회가 어떤 조직인가 궁금했는데 글쎄 나중에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회는요 로욜라라고 하는
있는 곳에서 로욜라 가문의 이나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군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에는 어떤 군인 정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종파예요, 말을 하자면은. 그런데 이 세바스찬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특이한 게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만 좋아했대요. 1절에는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동성연애자다, 뭐 성불구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근친상가 하다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애들이 많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세바스찬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데 세바스찬한테, 어린 세바스찬한테는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냐면은 할아버지가 모로코에서 군대를 빼왔어요. 그래서 모로코가 터키 군대가 모로코를 차지하면서 모로코가 이슬람 국가가 됐어요. 세바스찬의 희망은 터키를 탈환해서 기독교 국가로 다시 만드는 것이 세바스찬의 꿈이었습니다. 나이가 지나고 무럭무럭 커서 세바스찬이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되는데 성인 될 때까지 여러 번 혼사말이 오갔는데 세바스찬은 뜻이 굳었습니다. 나 결혼 안 해. 나중에 할래. 그렇게 좀 미루다가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되면서 제일 처음 왕이 되면서부터 제일 처음 했던 일은 나는 모로코 정벌 갈래, 그거예요. 아니, 군사 전무가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가서 손해만 보고 전쟁하면 안 됩니다. 가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20이 채 안 되는 젊은이가 막대한 군대를 몰고 모로코를 정벌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다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군대를 모집하니까 일반인들은 별로 안 가고 장교들은 필요하니까 귀족 집안에서 젊은이들을 많이 뽑아가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잘 안 간다고 하니까 용병들을 사왔습니다. 용병들을 사오고, 그리고 군사가 부족하니까 외삼촌, 어머니의 형이 오빠였던 외삼촌이었던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한테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해요. 근데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펠리페 2세가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이쁜 스페인 공주 하나 보내줄 테니까 결혼이나 해라. 나 결혼할래, 안 할래요. 그냥 전쟁할래요. 그래서 펠리페 2세가 군대를 좀 아주 뛰어난 군대는 아니고 군대를 좀 보내왔어요. 그래서 6월달에 1578년 6월달에 모로코로 쳐들어갔습니다. 요새 날씨 좀 따끈따끈하잖아요. 근데 모로코로 넘어갈 때, 포르투갈에서 모로코로 넘어갈 때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풍랑이 불었어요. 그때 하필이면 풍랑이 불어갖고 모로코에 도착하니까 병사들이 거의 반쯤 쓰러지고 지치고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병사들 사기도 별로 안 좋은데다가 건강 상태도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좀 노련한 왕 같으면 거기서 좀 한 일주일이라도 쉬면서 체력을 보강하고 싸웠을 거예요. 근데 내일 바로 출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병하려고 보니까 포르투갈 군대는 갑옷을 입어요. 양철로 된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한여름에 자동차 안에 있으면 덥잖아요. 양철로 된 갑옷을 입으니까 그 갑옷 안은 거의 사우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에 쓰러져서 칼을 들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 안 자체가 찜통이에요. 갑옷 자체가 찜통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싸우기 전에 절반이 거의 해롱해롱하고 나간 거예요. 칼을 들고. 그때 전투가 벌어졌는데 모로코에 있는 터키군이 쳐들어와갖고 전투를 했는데 그건 괴멸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전투를 해서 죽은 사람들이 거의 괴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학살이에요. 전투 싸움이 아니고 학살이에요. 모로코 군대가 와서 학살을 했습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힘도 못 쓰는 군대를
끌고서 정별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날 세바스찬도 죽었고요. 그 포르투갈의 주력 군대가 앉아있는 괴멸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괴멸을 당했는데 패전병들이 베이스 기지로 넘어왔어요.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어떤 그 문지기 하나가 세바스찬 왕이 들어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세바스찬 왕이 어디 살아서 돌아왔나 보다. 그러고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나중에 시체가 나중에 발견이 되는데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세바스찬 왕을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상한 풍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세바스찬 왕이 전세가 나빠서 지하로 숨었는데 포르투갈이 언젠가 진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 세바스찬 왕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패전을 전쟁에서 지고서 포르투갈은 그때 사로잡힌 그 귀족들 다시 아랍 사람들한테 돈 주고 사오느라고 국고가 많이 소비가 되고요. 엔리케 주교는 섭정 노릇을 하다가 세바스찬이 성인이 돼서 섭정 노릇을 그만두고 이제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세바스찬이 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섭정 노릇을 하다가 세바스찬이 왕이 됐다가 바로 그 왕위가 이번엔 엔리케한테 넘어옵니다. 근데 엔리케 주교는 부인이나 애가 없었대요. 그런데 죽었는데 1580년에 엔리케 주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엔리케 주교가 죽으면서 귀족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죽었는데 스페인에서 펠리페 2세가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엔리케 주교가 죽었대요. 그래서 달려가고 나도 같은 왕가니까 피도 많이 섞였어요. 나도 그 후손이니까 나도 마누엘 왕의 후손으로 들어가니까 나한테도 왕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총칼들이 되고서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회하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국 결론을 냅니다. 왕위를 펠리페 2세가 가져갔다. 그 대신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정치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놔둔다. 그리고 가능한 한 왕은 포르투갈에서 오래 지낸다. 근데 펠리페 2세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그 아들 펠리페 3세는 약속을 안 지켜요. 그리고 그 다음 때 펠리페 4세까지 넘어가면서는 포르투갈 그 군대나 아니면 포르투갈의 부를 그냥 스페인 그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쓰듯이 그냥 계속 포르투갈 걸 갖다 빼서 쓰기 시작하고 포르투갈에는 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르투갈에서 1580년부터 스페인의 치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도 갖고 독립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바스찬이 후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세바스찬을 추모하던 그 마음이 그 후에라는 사람한테 모여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잡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쿠데타가 또 일어나서 또 잡혀 죽고 세 번째도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세 번째는 이 세바스찬이라고 나온 사람이 이태리 사람이에요. 이태리 사람인데 결국은 교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어떻게 되냐면 1640년에 1636년이에요. 바르셀로나에서 독립하겠다고 일어서서 스페인 군대가 바르셀로나에 향하려고 하니까 포르투갈도 다시 독립하겠다고 일어나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어느 쪽을 잡을까, 네덜란드랑 어느 쪽을 잡을까 그러다가 네덜란드하고 포르투갈을 독립을 시켜주고 바르셀로나 카탈루냐만 가서 잡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1640년에 독립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1580년부터 1640년까지 포르투갈의 왕위를 스페인 왕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0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왕들이 여러 번 바뀌기도 하고 했지만 그때는
그 죽었던 세바스티안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3명이나 나와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굳이 리스본 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제로니모 성당을 갔는데 거기는 외관이에요. 외관인데 내부에 들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내부에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내부에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내부에 들어가신다면은 성당은 보통 십자가 구조로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십자가 구조 중에서 머리 쪽에는 행운한 마누엘과 그 부인 마리아, 왼편에, 오른편에는 그 아들 후안 3세와 그 부인 카탈리나, 그리고 십자가의 왼쪽 부분에는 엔리케 주교의 무덤이 있고요. 오른쪽, 십자가의 오른쪽 팔 쪽에는 방금 이야기한 세바스티안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바스티안 왕의 그 시신은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정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거기에는, 그 관에는 그 시신이 없고 빈 관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포르투갈 그 행운왕부터 시작해서 그 세바스티안 왕까지 왕의 무덤 밑에는 관을 코끼리가 들고 있어요. 코끼리가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다른 데는 다 접근이 막혀져 있는데 엔리케 주교 관이 있는 데만 열려 있어요. 그리고 세바스티안 쪽 관이 있는데 오른쪽 팔이나 머리 쪽에 마누엘 왕과 마리아, 그다음에 카탈리나하고 후안 3세, 이 두 왕과 왕비의 무덤은 접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바스티안 왕의 무덤도 접근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은 지금부터는 영상을 보면서 또 지겹게, 이번에는 합본이에요. 바르셀로나 까보다로카 땅끝마을, 그리고 파티마까지 합본으로 한 번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